안녕하세요. 오한근 법사입니다. 오한근의 운명 이야기 잘들 지내셨나요? 오늘 주제는요, 재물복이 많은 사주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우시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1순위가 바로 그거예요. 선생님 나 돈복 있어요? 선생님 나 재물복 있을까요? 앞으로 좀 잘 살까요?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데 제가 20년째 사주 상담을 하지만은 여기에 대한 정의를 참 내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주팔자의 재물의 자리를 재성이라고 하거든요. 재성이 없는 사람이 정말 돈을 많이 버는 경우도 봤고 재성이 많은 사람이 정말 금전에 허덕거려서 어렵게 사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주에 재성이 많고 없고를 떠나서 이런 거 보면 사람의 노력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조상님의 원력과 어떤 하늘의 그런 도움이 되게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내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 돈을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타인과 싸워서 이겨야겠죠. 돈이라는 건 경쟁이에요. 버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파는 사람이 10명이야. 근데 차를 사는 고객은 1명입니다. 그러면은 1명만 그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고 9명은 일단은 성사를 못 시키는 겁니다. 내가 이 9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운이 돼야 되겠죠. 이 사람이 나를 갖다 선택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어떤 운명적인 그런 기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얘기는요. 저희 신도님 얘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인데 저랑 10년지기 신도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남자분이고요. 3남매 중에서요. 막내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집이요. 되게 부잣집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셔가지고 물려주신 재산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첫째하고 둘째 이제 형님들한테는 다 이제는 종로의 건물들을 물려줬어요. 이 건물이 지금 시가가 100억이 넘어갑니다. 근데 가장 이뻐했던 그 막내 아들한테는 그 노은 있죠. 논하고 소 축사를 했던 그런 진짜 뭐 불모지 같은 그런 땅을 갖다가 이제는 증여를 해주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일단 형제들끼리 연락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동생은 식당에서 곱창집을 하면서 맨날 힘들게 살아가고 이 형님 둘은 어쨌든 빌딩을 물려받았으니까 월세 받으면서 외제차를 타면서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호의호식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형제들 간의 이제 사이도 멀어졌죠. 근데 이 막내 이 남자분이 저를 찾아온 이유가 식당을 하는데 선생님 장사도 너무 안 되고 제가 아버지한테 이 물려받은 땅을 팔고 싶습니다. 헐값이라도 팔아서 제가 뭘 해야 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사실 처음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내담자가 이런 걸 원하니까 한번 이걸 팔아보기 위해서 기도도 올려줬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 근데 사실은 오한근 법사도 다 100을 만들 수는 없어요. 소원성씨를 모두 이룰 수는 없겠죠. 근데 이상하게 기도라도 이게 안 돼서 제가 얘기를 했어. 이 땅은 팔리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땅을 포기하고 그냥 장사를 열심히 하거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런 소원을 빌고 싶은데 법사님이 안 이루어주시네? 사주도 소용이 없나? 신도 없는 건가? 나 이제 이런 거 안 믿어 하고 안 다니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당연하죠. 사람의 가치관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면은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비록 축사와 이렇게 쓸데없는 돈을 물려줬지만 우리 아버지가 날 가장 예뻐했어. 그러니까 난 아버지 천도제를 해마다 올리고 난 부처님한테 기도를 할 거야. 이상하게 이 남자분이 불심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법사님 안 팔아도 되니까 제가 1년에 한 번씩 운을 받으면서 법사님이랑 인연을 맺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몇 년이 빌어줬어요. 근데 그래도 장사가 사실은 그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갖고 있는 그런 땅에 어떤 진짜 놀라운 소식들이 들어옵니다. 신도시 개발된다는 그런 이제 소식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보상금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보상받은 금액이 한 100억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내 말을 안 듣고 그 땅을 만약 헐값에 팔았으면 팔 수 있었겠죠. 팔고 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었더라면 지금 이 사람한테는 그런 행운이 없었을 거예요. 사람은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흥하고 망하느냐 그 성패가 이제 나눠진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부처님에 대한 불심 그리고 신령님에 대한 믿음, 조상님한테 나름대로 정성을 들였고 그 다음에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는 거, 항상 노력했다는 거 이제 그 모든 게 이제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결과가 이제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요, 내가 정말 큰 대복을 받으려면요, 하늘에서 주는 걸 대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복이라고 하죠. 중복이라는 거는 조상님이 나한테 주시는 게 중복이고요. 소복이라는 거는 어떤 개인 간의 의지와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물복을 대복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 진짜 100억 있어야지 하늘에서 대복 내려주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사람만의 기준마다 가치관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한근법사는 재물복과 대복을 같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올해 지금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손님들의 소원성차가 굉장히 많았어요. 손님들이 신상이기 때문에 제가 다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올해 정말 서울대도 합격을 했고, 공인중개사도 합격을 했고, 손해사정사도 합격을 했고, 진짜 방황하는 아이가 안정이 되기도 했고, 제가 원래 이 손님들 합격을 인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 편은 아닙니다. 좀 약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 작년에 경자년 같은 경우는 합격 성불, 올해 신축년에 이어서 굉장히 잘 됐다는 그런 성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한근법사의 개인적인 운을 보자면은 저는 지금이 저한테는 대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이 일이 잘 돼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보고 도움됐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요, 저는 그냥 그걸로 기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고 그게 대복이 아니에요. 그래, 지금 나 행복해. 우리 남편도 나한테 잘해주고, 나 일 열심히 하고, 우리 부모님 건강하고, 내 새끼도 속 안 썩으니까 나 지금 행복한 거지.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시면요, 다른 게 대복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대복의 기운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조상님이 나를 도와주는 징조편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저는 어떤 조상님이 저를 도와주나요? 조상님이 나를 도와주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사주팔자에는 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을 과연 누가 내려주는 걸까요? 부처님도 물론 나를 도와주시고요, 신령님, 하늘님도 나를 갖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뿌리 없는 나무가 없고 조상 없는 자손은 절대로 없습니다. 조상님이 편안하시고 조상님이 나를 도와줬을 때 자손들은 크게 성공을 할 수가 있고 집안의 안정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상님이 나를 도와줬을 때 어떠한 현실의 변화가 있고 어떤 신상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님이 나를 도와주는 징조 첫 번째입니다. 조상님이 나를 도와주기 시작을 하면요, 여러분, 조상님, 그러니까 조상몽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부모님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조상님을 꿈을 꿨을 때 무조건 좋은 일만 있어야지 조상이 나를 도와주는 거냐? 여러분, 이건 정말 착각하시는 부분이에요. 조상님이 꿈에 보이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 그럼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좋은 곳으로 못 갔나? 아니면 혹시 내 앞길을 막는 건가? 되게 불안하고 안 좋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사실은 조상 설령이 나를 도와준다고 내려왔을 때는 좋은 일의 꿈에 나타나는 것보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내 자손아 미리 막아가거라 하고 꿈의 예지몽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서 할아버지 꿈을 꾸고 그 뒤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런데 몇 달 있다 또 할아버지를 꿈에 봤다. 그러면요, 여러분 잘 캐치하세요. 잘 알아차리세요. 이번 주에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번 주에 내가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번 주에 내가 계약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스스로 이걸 매사 조심해서 넘어가면요, 큰 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상님을 꿈에 봐서 어떤 횡재가 들어온다거나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또 꿈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조상님이 반갑게 들어오거나 할아버지 할머니랑 식사를 하거나 옛날처럼 같이 모여서 이렇게 화목하게 즐거운 어떤 생활을 한다거나 소가 들어온다거나 말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꿈을 꾸시면요, 조상님이 나를 도와주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상님이 나를 도와주는 신호편입니다. 어떤 위기나 어떤 큰 사고의 순간 있죠. 그런 순간에서 모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큰 사고에서 내가 살아남거나 작은 병을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우연한 기회에 몸속에 악성 종양을 발견해서 내 목숨을 구하는 일이 생깁니다. 저희 신도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친구 부부와 저녁 약속을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친한 이제는 서로 부부라서 약속을 깨는 일이 거의 없는데, 저희 신도분이 그 전날에 이제 가족하고 치킨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치킨을 잘못 먹고 급체를 해서 그 다음날 출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야, 오늘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저녁을 못 먹겠다. 다음에 저녁을 먹자 하고 약속을 미뤘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그 만나려고 했던 그 친구의 부부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얼마나 무서웠어. 만약에 정말 그 같이 식사를 했으면은 저희 신도분들도 코로나에 감염됐을 걸 확률이 굉장히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정말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에 조상님은 나를 갖다 살려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조상님이 나를 도와주는 징조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되게 이거 재밌는 건데요. 부동산이나 땅으로 큰 돈을 벌기를 시작을 합니다. 저희 용궁사 법당에는 부동산이나 땅, 주식으로 돈을 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올해 서울 아파트값 진짜 많이 폭등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정말 해드릴 얘기가 많은데 제가 방송으로 하나하나 제가 풀어드릴게요. 10년 전에 정말 시골 땅을 사놨는데 신도시 개발이 터지면서 100억대 부자가 된 분도 있고 5년 전에 지금 용산이 엄청 지금 핫하잖아요. 민족공원 때문에. 연립빌라를 그냥 1억 5천을 주고 두 채를 사놨는데 그게 막 6억 7억에 팔으라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어떤 부동산을 사놨는데 횡재가 된 것처럼 큰 가격에 폭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큰 재물을 안겨줍니다. 이것도 조상님이 나를 도와주고 밝혀주고 있다는 그런 징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식이라든가 어떤 투자권에 대해서 굉장히 성과가 좋고요. 나한테 큰 재물이 들어오는 것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조상님이 나를 도와주는 징조편이었고요. 조상님이 나에게 알려주는 신호를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셔서 조상님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지내신다면요. 조상님은 여러분들을 더 많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성공적인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40대부터 80대까지 말년운을 높이는 방법, 말년에 굉장히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법당에서 말년운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촬영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건 그만큼 말년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말년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식들한테 내가 조금이라도 물려주고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말년운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복이라는 건요 그냥 나한테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을 찾아 떠나야 돼요. 우리가 말년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말년에 마무리를 잘하고 성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늘 방송을 보시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한근 법사가 지금 20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요, 이 말년에 성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공통점을 한 가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이의 한계에 갇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이라는 이런 한계에 자신을 가둬놓고 아무것도 도전을 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나이 먹어서 안 돼. 이제는 뭐 끝났지 뭐. 나는 뭘 해도 안 될 거야. 젊은 사람들과 같이 경쟁을 해서 나는 경쟁력이 없어. 이런 생각으로 도전도 하지 않고요,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건 양면성입니다. 단점만 있지 않아요. 내 인생에서요, 내 성격에서요, 나쁜 점만 자꾸 찾으려고 한다면요, 한계에 갇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한근 법사는 생각이 다릅니다.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이 경쟁을 한다면요, 오히려 나이 든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나이 든 분들은요, 그걸 항상 걱정을 해요. 기동력이 떨어져서, 젊은 사람들에 비해 체력이 떨어져서, 순발력이 떨어져서,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는데요, 자꾸 단점만 보지 마시고 장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삶의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륜이 있고 지혜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젊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통찰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요, 젊은 사람보다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요, 자신감이 없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트를 한번 펼쳐 보십시오. 그래서 나의 단점 5가지와 장점 5가지를 한번 적어 보세요. 단점 5가지는요, 내가 고치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장점이 5가지가 있으면요, 이것을 잘 살려가지고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단점만 있어, 나는 장점이 없어, 나는 너무 어리숙해,
나는 너무 착해, 나는 너무 순진해, 나는 말을 못해, 이런 걸로 한계에 가두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착한 거 장점입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거 단점 아니에요. 여러분, 달변이라고 말 잘한다고 해서 물건 잘 팔고 돈 잘 벌지 않습니다. 왜 말 잘하는 사람들 중에 못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요, 그 사람의 진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솔직하느냐, 진심으로 나를 대하느냐가 오히려 손님한테 더 큰 장점으로 이게 작용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신도님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식당을 하시는 그런 신도님이 계십니다. 아들과 어머니가 식당을 같이 공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둘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둘이 너무 싸운다는 거예요. 모자간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트러블이 크게 나고 서로 간에 고집이 세다 보니까 이거는 뭐 장사를 하면서도 서로 인상이 안 좋고 얼굴만 붉히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참다 못해서요, 어머니한테 최후의 통첩을 합니다. 어머니, 내일부터 가게 나오지 마세요. 이 가게는 망하든지 성공을 하든지 제가 한번 꾸려 나가겠습니다. 어머니하고 도저히 성격이 맞지 않아서 같이 일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어머니는 그 다음 날부터 가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나오지 않고요, 아들 혼자 장사를 하면서 장사가 잘 되면 좋았겠죠. 근데 장사가 가면 갈수록 되지가 않는 겁니다. 어머니랑 같이 했을 때보다 손님은 더 오지 않고요, 손님들이 와서 음식이 맛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속 안 좋은 구설수가 자꾸 생기니까 너무 답답한 와중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의 얼굴을 봤는데 여러분, 인상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가게에 꽂힌 사장이 인상이 이렇게 안 좋고 불만이 가득한데 손님이 네가 보기 싫어서 2번은 안 온다, 제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담자가 상처를 받아도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 부분을 고치고 개선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인상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사주를 보고 이렇게 얼굴을 봐도 앞으로 좋아진다는 게 전혀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서 제가 어머니 사주를 불러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주를 보고 관상을 보니까 어머니가 나이가 70대인데 오히려 어머니가 대운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가게에 나오지 말아야 될 사람은 니네 엄마가 아니라 너야. 니네 엄마를 갖다가 당장 가게로 불러들여라. 엄마를 갖다가 가게에다 들여다 놓으면은 너네 가게 대박이 난다. 제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기분이 안 좋은지 씩씩거리고 법당문을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1년 있다가요, 어머니하고 아들이 박스를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 아들이 와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선생님, 방송 보셨어요? 아니요, 무슨 방송이요? 선생님, 저희 방송 나가서 대박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드폰을 다시 보기를 보니까 이 집이 해물 칼국수 집을 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재료를 준비하고요, 김치를 담고 칼국수를 무한 리필 해주는 게 방송에 탄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을 보고 사람들이 막 문전성시를 이루는 겁니다. 아우, 법사님, 그때 법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때 사실은 너무 좀 건방지게 행동을 한 것 같아서 사죄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를 가게에 모시고 와서 사실 오한급 법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어머니를 모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법사님을 항상 만나보고 싶어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나이가 72살이에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너무 고우시고 오히려 이 아들이 40대 초반인데 아들보다 어머니랑 얘기가 더 잘 통하는 겁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얼굴을 갖다 간판에 올리십시오. 그럼 장사가 더 잘 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내가 나이가 먹고 부끄러운데 어떻게 얼굴을 간판에 올리느냐 막 이렇게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얼굴이 간판에 올라가면 가게가 더 바빠질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어머니를 극진히 모셔라. 어머니 직성 건드리지 말아라. 니네 집안의 돈은 니네 엄마가 다 벌어준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이가 먹었으면 운도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나이가 젊어도요, 운이 안 좋고 사주가 안 좋은 경우가 있고요, 나이가 70을 먹고 80을 먹어도요, 대운이 들어와서 성공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있다고 해서 그 한계에 갇혀서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수명이 많이 길어졌어요. 우리가 정말 80 넘어서까지도 살 수가 있고요, 의료 기술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병이 있어도 병원에서는 사실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행복을 찾는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나이 한계에 갇히지 마시고요,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배우세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젊은 사람보다는 당연히 늦게 가겠죠. 1년이 늦어도 괜찮고 2년이 늦어도 괜찮으니까요. 일단은 여러분 무조건 도전을 해보시라는 얘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년의 위기에 있는 분들은요, 삶의 위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아, 이제는 내가 나의 통찰력과 나의 지혜, 나의 연륜으로 날개를 펼칠 때가 됐구나 생각을 하시고요. 멋지게 한번 비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말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